안녕하세요. 이장욱입니다. 네. 네. 스페이스K에서 원래 첫 전시로 국내 작가, 그리고 최초의 한국 작가 전시죠. 네. 올해? 네, 올해 최초의 한국 작가 전시고요. 올해뿐만이 아니죠. 예. 마곡 스페이스K가 열린 후에 한국 작가는 처음입니다. 최초. 네네. 저 얼굴 너무 가깝게 멀리 찍는 하셨어요. 아닌가요? 예, 좀 부담스럽네요. 네. 예, 여기가 지금, 그래서 전시 제목이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 저기 바깥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보실까요? 네. 공원인데 요 옆쪽으로 네. 마곡의 선별진료소가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네. 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이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한 1000명 이상이 줄을 서서 지난달에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많이 줄을 서서 이렇게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그 현수막에 딱 그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네. 진짜로? 네. 지금 현수막 저기 보시면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건 누가 적은 거예요? 여기 전시 제목이? 네. 일부러 선생님이 그렇게? 저희가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전시가 이제 이거 만들어진 내 거는 예, 원래 오래 전부터인데 하필 여기에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예, 조금 재밌는 시작이 장소 되었습니다. 특정적 네, 그렇습니다. 같이.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금민 작가 전시로 이제 스페이스K의 국내 작가 첫 전시를 열게 되었고요. 네.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처음 이금민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언제였어요, 선생님은? 예, 2006년도 혹은 2007년도쯤에 우연히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참을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렇게 조우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처음 안 게 한 5년 전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 더 훨씬 빨리 아셨네요. 네, 이금민 작가는 1982년생입니다. 예, 작가 소개를 먼저 하자면 82년생이고 서울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여전히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근데 저도 작가님하고 밥도 먹어보고 만나서 얘기도 해봤는데 괜찮으신 날도 많고 또 작가님 힘들어하는 날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번 전시 제목이 그리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긍정적인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좀 아파요. 아프죠? 네.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 있고. 네, 그렇죠. 쌤은 어떤 병이 있어요? 저는 한때 좀 이렇게 불면증이 좀 있어서, 예, OHTP라는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요?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약도 조금 먹은 적도 있고요. 네. 불면증이 네네, 있었고. 불면증이 좀 있었고, 사람이 우울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조울증, 아니면 그게 이제 진단을 받지 않은 조울증이라든가, 그쵸, 이제 그쵸. 우울증,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있죠.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더 아파. 맞아. 너가 뭐가 아파. 예, 나도 아파.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예, 그래서, 나의, 우울이나, 나의 불안이나, 나의 괴로움이 이제 폄훼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그래서 아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오늘날의 게다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블루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억눌려 있던 이런 우울이라든가 불안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안아줄 수도 있는 그런 사회를 바라봅니다. 예.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벽은 자줏빛인데 약간 네. 벽돌색? 이 그림을 시작으로 이제 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그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작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뭔가 남들하고 다른 증세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도 음식을 막 거부하고, 음식을 떠올리거나 먹으면 이제
구토 증세가 나고 이상한 냄새, 환호라고 그러죠. 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환호 같은 걸 느껴서 초등학교 때도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거기서 병원을 가봤는데도 이제 딱히 어떤 증상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요. 다행히 고등학교 때 입시가 있는 고등학교 때는 그런 증상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없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왜냐면 한국에서 서울대 회학과는 예. 진짜 예. 최고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네. 병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당히 또 고등학교 때는 그렇죠. 잘 입시를 네. 치웠네요. 겉에서 보면 정말 모범적인 맞아요. 아들, 참 모범적인 순하시고. 친구 맞아요. 이런 걸로 계속 성장을 해온 거죠. 본인이 어떤 부분들이 아프고 이런 것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쭉 이제 대학을 오게 되었고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쯤 됐을 때는 그 증세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 그렇죠.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러면서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예, 병상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때 사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은 뭐 여러 가지 뭐 내시경도 해보고 CT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은 경계성 인격 장애다.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진단 코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코드를 작가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거였던 거죠. 근데 경계성 인격 장애가 어떤 네, 건가요? 흔히 알려진 경계성 인격 장애는 경계성이라는 것이 그 경계가 뭐냐면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입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면 불안, 우울, 뭐 이제 조급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히스테리 그런 게 있을 거고, 정신증은 이제 정신분열이라든가 환각을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내릴 때는 한 사람을 어떤 단어로 딱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복합적입니다. 누구는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으면서 특히나 좀 뭐 조울증이 강한 사람이 있을 거고, 혹자는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또 좀 더 이제 저런 우울증이라든가, 예, 뭐 다른 분야의 진단들이 같이 뭐 섞여 있습니다. 공황장애 같은 예,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은 좀 이제 대인관계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가는 이렇게 진단하는 것, 그래서 코드로 이렇게 명명되는 것, 그것이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 왜냐면 내가 뭔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분류되고 이제 어떤 이 사회라는 것이 굴러가려면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를 시작으로 해서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룰 안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그 정해진 룰에 그 선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다 합리화의 과정일 텐데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도 당연히 그런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합리화라는 것은 산업 합리화를 포함한 이 합리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작은 목소식 그리고 이 룰 바깥쪽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경외식,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듯한 분류하고 우리가 이 안에 있기 위해서 그 밖을 또 더 부각시키는 그런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칼 모양인 것 같아요, 그죠? 칼 모양 같은 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사적으로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칼 모양 같은 걸로 뭔가를 이렇게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진단서를 모티브로 만든 설계도입니다. 예.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 전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큰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작가님이. 예. 작가가 이런 큰 작품들을 그리는 잘해요, 것을 맞아요.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진짜 작가님은 그림 그릴 때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예. 네. 방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방이라는 것이 작가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본인이 원체험적으로 어떤 상처되는 것으로 기억됐던 것은 바로 병실일 겁니다. 병실. 예, 그 병실에서 본인이 누워 있으면서 실제로도 거기서 환시를 봤대요. 그 뭔가 인간의 부속물 같은 것들이 내장, 꿈틀꿈틀거리는 것들 덩어리들, 그 덩어리들을 실제로 보았다고 하는데요. 뭐 병실 가운데서 뭔가 곰팡이가 피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덩어리들이 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나를 점점 더 압박하고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약간 추상인데 구상이 보여서 네. 떠오르는 선배 작가들도 사실은 좀 있어요. 네. 필립 거스턴이라던가 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던가 프란시스 베이컨, 네. 약간 그치만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젊은 작가의 작품을 볼 때 그런 선배 작가들의 작품하고 비교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네.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작가가 굳이 이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인간의 어떤 그 메시지라는 것은 뭐 메시지도 이제 약간 일종의 군집.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에 14억 명이 있다면 14억 명이 각각 다 완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들 군으로도 약간 엮일 수 있겠고요. 어떤 스킬 면에서도 이렇게 조금 엮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발화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네네. 아니 근데 네. 정말 멋있네요. 네. 이 작품들은 두 가지 작품인데 이 왼쪽 작품은 감각의 단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뭔가 밖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을 막 이렇게 잠식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온몸을 다해서 거부하고자 하는 걸로 이제 의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나 압력들을 내가 예. 막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네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제 어떤 사람의 뒷모습 같아 보이는데요. 엉덩이 예. 보이는데 나는? 그리고 뒷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이쪽 앞에는 또 한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예. 몸이 자꾸 부었을 때 예. 팽팽하게 네. 물이 찬 거 있죠? 네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약간 그래서 임산부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좀 다양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기가 무엇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색감과 이런 건 약간 또 음모 같잖아요. 네. 털 같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인체를 떠올리긴 하게 되네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작가가 부끄러운 침묵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작가를 실제로 만나보면 네.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말을 또 되게 잘해요. 느낌. 예,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는 또 뭐 치열도 고르지 않고 뭐 조금 뭐 내가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이제 입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이제 피해 망상도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한편으로는 나만 타인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줄까라는 어떤 마음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따뜻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얘기하고 싶고 이제 끓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말을 못하고 어떤 역할을 안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발화 지점이 이제 이 털이라는 숲으로 이렇게 덮여버리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제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남근처럼도 느껴졌는데요. 성기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제 리비도라는 게 있잖아요. 리비도라는 것은 어떤 성적 욕망이고 욕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삶의 어떤 원동력이에요. 에너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발화하고자 하는 욕망,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어떤 남근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입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금민 작가님의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있는데
드로잉과 콜라주, 그러니까 작가님이 드셨던 알약이 있어요. 그 알약들이 막 그 콜라주와 드로잉과 버무려진 그런 네. 작품을 했는데 제가 그 작가님 작품을 컬렉션하고 작가님을 만났는데 작가님의 부인분이 너무 사랑스럽게 그 그림을 위한 액자 가방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랬구나. 작가님은 되게 드로잉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드로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작가가 직접 이제 드로잉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는데 정말 무슨 기본적으로 뭘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펜을 그냥 어떤 종이 위에 딱 대는 순간부터 막 자동적으로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동기술법처럼 표현실주의 자동기술법처럼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맞아요. 저 순식간에 저거 떠오르고 쉴 틈 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다 연결돼 있게. 예. 이런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했던 드로잉 작품들이죠. 네네. 그래서 뭐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영감이 딱 드는 순간 어느 날 딱 시작을 한다면 아마 노트 한 권도 금방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감과 타고난 어떤 탤런트, 달란트가 있는 거죠. 작은 페인팅이 두 점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이제 심장과 남근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실제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뛸 때와 뭐 또 다른 것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것은 정말 무의식에 있는 나의 어떤 그런 욕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발화의 어떤 욕구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사회에는 이금민 작가를 어떻게 진단했냐? 뭐 코드로 그냥 경계성 인격 장애로 코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내뱉고 싶은, 발화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누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근과 어떤 그 심장을 같이 봉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꽉 그냥 틀에 넣어서 가둬놓는 듯한 그런 작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긴 약간 눈알 같기도 하고. 예, 저는 또 강아지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강아지. 어머, 그러네. 여기 강아지 키우잖아요, 작가님. 요즘에. 네네네. 지금 연달아서 아까 그 심장과 남근하고 또 좀 일맥상통한 작품인데 네. 헤어가 있죠, 헤어. 네. 그래 여기 보면 어떤 상처 같은 생채기 안에서 뭔가 피 같은 게 흐르는 듯한 모습이죠. 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말이건 신체적이건 그렇죠?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생채기에서 그 상처받은 곳에서 이제 피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또 반대로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 아프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그게, 내가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막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욕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이렇게 모여서, 덩어리 형태로 경직되는 것 같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화를 하건 발설을 하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꾹꾹 눌려져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이런 상처 덩어리들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그것들을 받아먹고 자란 어떤 그 욕망들은 함께 그곳과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 안에 괴물과 천사가 항상 공존하는 거. 그렇죠. 예. 모두가 그런 밸런스 위를 항상 이제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게 바로 인간이죠.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선생님이 말했던 엄청 큰 작품. 네. 와, 작가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젊은 작가가 이렇게 큰 공간 채우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이걸 예상하고 그럼요. 저는 이 작가님이 이걸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집에 한 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최대 크기 한 120호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그리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이분. 예, 너무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네.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벼룩도 거기까지만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10m를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작가의 역량이 있다라고 크리에이터의 느껴졌어요. 몫이다. 그래서 그런 작가를 예. 찾아서 더 역량을 펼치게 해주는. 한편으로는 저도 모험인데 결국은 제 기대 이상으로 와. 이걸 아니, 어제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민아 작가님 작업실 갔는데 한국은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좀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럼 진짜 큐레이터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을 어제 밤에 나눴어요. 근데 이 작가 역량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펼쳐줄 수 있는 게 큐레이터의 역할이지. 그냥 이름만 큐레이터라고 다 큐레이터 아니구나. 그런 말 하게 되는데 999cm. 999cm. 999cm? 10m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10m나 돼요? 예. 와, 이게 영상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안 커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이걸 얼마 기간 동안 작업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조금 됐는데 막상 이제 작업실도 구해야 되고 캔버스도 주문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이 전체 그림들을 단 8개월 만에 그렸습니다. 이 전체 그림을 8개월 만에 이 많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이거 다. 예.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기회만 주면 날개가 달리는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 체력이 많진 않아서 맞아요. 한 3시간이 거의 최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리고 휴식을 가진 후에 또 다시 그림을 그리고 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는 이금민 작가 거죠. 작품 중에 제일 커요. 예. 근데 이게 작업실 안에 다 안 들어갔을 텐데 연결해서 그러면 그리신 거예요? 작업실이 이 정도가 되는 걸 구했어요. 진짜? 네. 내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 원래는 이제 5평대였는데 작가가 그만큼 여기 이 전시에 이제 쏟아부은 거죠. 그걸 하는 1년 동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숨기셨어요? 네. 비밀을 지키고. 심지어 내가 이금희 작가 작품이 있는데도 이게 진짜 멋있는 큐레이터군요. 아니 그렇게 내가 물어봤는데도 다음 전시를 안 알려주시더니 와, 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상한 그 이상을 해냈다. 네. 그 작가가 한 2년 정도는 거의 이제 작업을 많이 못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웅크리고 있었던 맞아요. 시기였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가 자기 살을 파먹는 그 이물질을 안아야 성장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시간이 이금민 작가에게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를 다 설명하면 안 오시잖아요. 예. 아니 요즘 그렇대요. 미대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너네 그 전시 꼭 보고 와라 이런데 그럼 애들이 유튜브만 본대요? 이런대요. 네 이런대요. 그래서 보고 아니고 네 인스타랑 유튜브로 다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걸 소개하지 않더라도 또 이 작품은 꼭 소개하고 싶다. 네. 이 작품 보면 어떠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예. 저 정육점에 온 것 같아요. 정육점. 예. 해체된 어떤 장기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금민 작가 작품 보면서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저런 것들인데 이것을 표피로 감싸고 있으니까 아름다웠다고 느끼는 건데 내 안에 저게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그래서 좀 장기가 이렇게 부각된 그림들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민 작가 작품을 보고 누군가는 무섭다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재밌다. 뭐 괴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야 이런 생각 저는 항상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도상을 보면서 이 작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상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떠올랐어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뭔가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만나러 가는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것 같았고요. 네. 작가는 물론 이 작품을 그릴 때 어떤 기억의 노트들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누수가 일어나고 누가 나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이 흐르고 흘러서 기억이 엉키고 설켜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신경망을 이제 표현하고자 그림을 그리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게 사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을 창조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어떤 크리처가 되어버린
뭐 프랑켄슈타인처럼 우리 현대의 어떤 수많은 정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새로운 크리처를 만들지 않았나.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의 것들로 보이는 어떤 이런 부속물에 표피만 하나 맞아요. 우리가 벗기면 그걸 다 이게 같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또 떠오르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전시에 작은 작품 2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저기 심장과 남근이었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스페이스 K의 포인트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건 환각의 추상이라는 예전에도 작가가 했던 시리즈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 남자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네. 아, 예. 그 사람의 옆모습과 그러게. 더불어서 어떤 상처가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된 듯한 일종의 포트레이트죠. 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작은 페인팅이 2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 스페이스 K 여기 핫스팟 예, 여기 위층에서 전체 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네,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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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전시를 보셨는데 네네. 그래서 이 전시 작품들 중에 네. 소영쌤의 원픽 어떤 게 가장 좋았나요? 저는 사실 원래 이 작가님의 작품 한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건 다 하얀색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이장호 선생님이 소개시켜주진 않았지만 이 작품이 제일 저는 멋있어요. 이 작품? 이유는 사실 뭐 작품이 좋은데 이유가 딱히 없겠지만 푸른색과 붉은색이 되게 조화롭게 조화된 것도 좋고 작가님이 얘기했던 그런 장기나 어떤 우리 몸에서 저는 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되게 보호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작가님의 상처를 이런 털 같은 재질들이 계속 보다듬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작업을 하는 거 아닐까? 작가님에게 이런 털 같은 존재가 또 저는 작가님 부인도 알고 있는데 되게 작가님을 인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두 부부의 초상 같아요. 그 작가님과 작가님 부인이 너무 예쁘게 서로 사랑을 하시고 요즘엔 또 강아지도 키우시면 인스타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냥 부부 같았어요. 느낌이 그냥.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작가가 이렇게 큰 대작들을 그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금민 작가도 이제 한테 제가 했던 얘기인데, 금민 작가는 그 전에는 정말 열심히 너무 잘 그렸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좀 대가가 그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작품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미켈란젤로 얘기하셨지만, 최후의 심판에 그 가죽, 미켈란젤로 가죽 자화상 떨어뜨리는 거, 그냥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절대 어떠한 대가와 흡사하다가 아니라, 우주가 함께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이 작품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미술관에 또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화면에 안 나오시지만 계속 이제 존재하고 계시고요. 네. 그 애호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작품이요? 작품 다 너무 감명 깊게 잘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제 상처라고 했지만 사실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된 이 상처 추상이 너무 뭔가 저의 마음을 울린 것 같아요. 뭔가 꽃잎을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처가 이렇게 조금 보듬어진 그런 좀 따뜻함도 느껴져가지고 왠지 이 그림과 함께 있으면 상처가 아물 것 같은 하지만 이렇게 좀 상처가 또 있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그림 같아요. 이 상처라는 것이 가끔은 상처가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손가락에 어디가 긁히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 부분이 아울면서 더 두툼해지고 더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제가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도 이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 작가님이 상처를 그리셨지만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치유를 받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상처를 통해서 그림을 보는 분들은 너무 상처가 치료될 수 있고 너무 솔직하게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지? 너무 감사하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정말 요즘에 우리들한테 너무 필요한 그런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거부감서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들도 네, 맞아요. 처음엔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적나라해서 이게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 아이들은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거침없기 때문에 다른 또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 순수함으로써 또 우리가 너무 맨날 우리는 감추고 사는데 그런 게 없이 다 드러내버리니까 우리 보통 막 땅을 치고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 뭐 그런 것처럼 아예 다 드러났게 정말 너무 거침없이 보여주시니까 뭔가 더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고 일어나고 우리가 더 치료가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망상들과 피해의식 혹은 네. 그런 것들이 나를 잠식하는 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남들이 원하는 이미지, 보여지기 위한 어떤 남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 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네. 별개로 지금은 스스로의 상처를 이제 날것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네. 작가의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직접 보시면 너무 군데군데 숨겨진 그런 너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꼭 오셔서 감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